형태의 지문처럼 서울에서 내려와서 맹구입니다. 지금 좀 정돈드리거든요. 아까 SW 사업시라고 했는데 SW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죠. SW 사업시라는 건 없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학생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눈높이를 어디에 맞췄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글과 컴퓨터는 아량들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회사예요. 소프트웨어들인데 한글과 컴퓨터는 아량들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시간 전부터 해외에서 많은 성과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띵플이라는 분야인데요. 웹 오피스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터넷을 찾을 수 있는 여러 통계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요. 가장 최신의 클라우드 분야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하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봤을 때 그 개념이 가상화라고 하죠.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에서도 서버 가상화보다는 데스크탑 가상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일반적인 업무 환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단말기가 있고요. 다양한 OS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파일 전송할 때 웹하드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드롭박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업무의 프로세스는 같을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야외에서도 업무를 본 경우가 있겠죠.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적인 사례겠죠. 자, 잘 보시면은 데스크탑 하드웨어가 없습니다.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습니다. OS는 어디죠? OS에 올라간 소프트웨어가 서브에 있겠죠. 저기 보면 데스크탑 가상의 한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오피스라는 얘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기본적인 OS는 안드로이드로 다 대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갤럭시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안드로이드 OS처럼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의 기본적인 OS가 기존에는 윈도우즈에서 썼고 윈도우즈 위에서 썼는데 안드로이드로 다 대체해야 됩니다. 라이센스 요금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까지는 텔레메틱스라고 해서 다양한 어떤 IT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된 가장 근간적인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서버 사이드만 보시고 계신 거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클라우드 환경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스케일러블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다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앱 개발하듯이 개발하시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OS도 아직까지 여러 종류가 있고 해상도마다 다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는 또 앞으로의 지향점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버 사이드는 아무래도 HTML5 기반의 웹 기반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외부에서도 그런 트렌드를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여기까지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나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페이스북 클라우드 컴퓨팅이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서비스 런칭 초기에는 소셜 플랫폼 내지 소셜 유틸리티라는 말을 사용해요. 소셜 서비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한 사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선마이크로 시스템의 전 CTO를 파파도그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는 6개의 컴퓨터만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6개의 서비스만 있으면 여러분들 컴퓨터 하시는 모든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미 10몇 년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클라우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마케팅 교육에 지나지 않아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때로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나 과거의 메인프레임하고 비교되기도 합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차이점들을 보여드립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과거의 메인프레임이나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 컴퓨팅과 차이점이 있어서 가장 큰 건 리소스가 추정화되어 있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S3 써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서버를 인계하는데 하드웨어를 사는 게 아니죠. 온라인에서 카드를 결제하시고 서버 가상으로 생깁니다. CPU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요.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리소스가 추천화되어 그 다음에 관리자 입장 혹은 관리회사 입장에서 리소스를 호모지니어스하게 균질하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관리를 쉽게 해서 서버를 같은 브랜드로 다 사용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같은 사용을 쓰고 가상화는 솔루션에서만 논리적으로만 이제 그 스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관리가 쉘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는 실질적으로 기술 편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주어 편입이 아니고요. 디팩토라고 하죠. 시장 편입만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통일화된 기술 편입은 없고요. 시장 편입이 모든 게 아무도 통일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도 없고요. 통일화 기관도 없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의 과거와 틀린 점은 그 인터커넥션이 중요하잖아요. 상호 연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호 운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상호 운영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이버의 메인 시스템이 다른 회사의 분배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양사의 하드웨어적인 사양이나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에 대해서 깊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사는 간편한 API만 공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내부에서만 깊게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터오퍼러빌리티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드리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첫 번째 와드가 하이브리드라는 말이고 그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이런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온프레미스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한다면 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서비스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트위터도 있고, 박스넷도 있고, 세일스포스도 있고요. 클라우드에 등장하는 서비스겠죠. 자, 저런 서비스들이 무료로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업 내부 구축을 하시잖아요. 돈 내고. 저거 써도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보안 문제일 것 같아요. 자료가 외부에 있게 되니까. 다른 회사가 관리하니까 불안한 거죠. 저 회사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도입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미국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저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업 내부에 설치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화시키고 저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으로 TCO라고 하는 토탈 코스트 오너십,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 학교 내에서 큰 파일을 전송할 때 이미 메일로 전송이 안 되는 거 보시세요. 웹파드 쓰시잖아요. 자, 그런 시스템들을 내부로 잘 도입을 하잖아요. 이미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니까 구글 드라이브 20기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1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내부의 스토리지처럼 잘 쓸 수만 있다면 아주 유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말은 퍼블릭 클라우드, 일반적으로 무료로 쓰시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와 기업 내 솔루션들 간의 인터오퍼러빌리티, 상호 운영 솔루션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VM웨어는 뭐 아시죠? 한때 작년 말에 애플에서 시가총액을 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상화의 1위 기업들인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VM웨어가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 그 MS 오피스 쉐어포인트에 나가면 지금 컬래버레이션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메일과 구글이 되는 건데 설치한 거예요. 기업 내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메일 서버나 구글에 근데 여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진보라는 실질적으로 하나 그 정보를 더 드리면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그 고객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자, 진보라 컬래버레이션 서버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에 설치되는데 진보라 다크면은 진보라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업 내에 설치하시는 구글웨어 솔루션하고 연동할 수 있는 외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라 컬래버레이션 서버를 위한 독자적인 앱스토어가 존재해요. 기능이 모자라면 외주소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또 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진보라 컬래버레이션 서버와 연동되는 외부 서비스들을 간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 내 솔루션과 기업 외부의 솔루션이 잘 연동될 수 있다면 또 전 세계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는 솔루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비용 효과를 줄일 수 있겠죠. 비용에 대한 것을. 자, 이게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중에서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보는 가상화
가상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상화는 어려울 것 같지만 개념적으로 쉽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에는 땡클라이언트 아니면 OS가 작게 존재하는 거고요. 보통 윈도우즈 OS를 까시잖아요, 개인들은. 그게 아니고 서버에 깔아놓으면 한값이 여러 명이 다 같이 모니터만 키보드만 가고 쓰는 환경이 가상화의 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서버 가상화와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이런 가상화 중에서 서버 사이드 가상화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스크탑 가상화 내지는 클라이언트 가상화 두 가지를 좀 비교드리고요. 클라이언트 가상화 중에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설명드릴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계라기보다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어서는 인프라와 애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겠죠. 가운데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맨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웹하드 같은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예, 근데, 예, 제가 크게 할게요. 이게 잘 안 되는 볼륨 부분이. 근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 단계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스를 갈수록 추상화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추상화가 높다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나 플랫폼 레이어에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고민 없이 소프트웨어로 모든 걸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추상화가 높다는 거예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고 계신 학생이나 기업들은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데 거기다 본인의 서버를 인리하거나 사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논리적으로만 카드 결제하고 5분 만에 서버가 세팅이 돼요. 가상화에 있어서 추상화가 높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용자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편한 거예요. 다른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저쪽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드웨어가 상당히 가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서비스는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인프라에 해당하고요. MSN 같은 경우도 IS나 파스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셀리포스 같은 경우 완벽하게 사스화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기업이 솔루션을 쓰는 데 있어서 외우고 하드웨어는 고민 없이 소프트웨어로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개념들은 서버의 관점으로 본 거고요. 클라이언트 관점으로 되는 가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라고 하는 흔히 아시는 데스크탑 가상화고요. ES와 파스 사이에 있어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사스에 대한 외부 OS가 있어요. 구글 크롬 OS 아시잖아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OS라고 보여주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VDI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VDI는 서버에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깔아놓고 화면을 땡겨서 화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액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클라이언트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는 화면만 땡겨주는 거예요. 이미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VDI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OS까지 같이 다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OS는 오픈에 작게 있는데 원하시는 애플리케이션만 서버에 한 카피 깔아놓고 여러 명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카피를 깔아놓는다고 해서 100명이 쓰는데 한 개만 사면 되는 거 아니죠. 라이센스는 택배가 사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냐는 거죠. 오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기존의 서버 가상화, 아까 서버 사이드에서 봤을 때 가상화는 국내나 해외나 아주 혁혁한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캐펙스가 세이브예요. 캐펙스는 캐피털 익스펜디처입니다. 자본 투자 비용들이 시선 투자 비용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진짜.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들이 다 전화하고 있어요. 오펙스 오퍼레이션 익스펜디처입니다. 운영 유지에 세이브 많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규모가 아니고요. 절약의 규모와.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도 쉽습니다. 생각보다 서버처럼. 어차피 관리가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좋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럼 데스크탑 가상화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효과들을 보고 있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볼게요.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VDI는 데스크탑 가상화 측면에서는 비용 효과 측면이 적습니다. 더 많이 들어가요. PC 하나 사는 경우 훨씬 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운영 유지비용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클럽 했을 때. 그 다음에 2000%라고 하면 띵클라이트가 됐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클라이트 따위 뭔가 깔려야 된다는 거고요. 마이그레이션 쉽지 않다. 저희는 뭐냐면 여러 회사의 벤더들이 있잖아요. 한 회사로 시스템을 다 구축해놓은 그 회사가 많이 있어. 다른 회사는 마이그레이션이 쉽지가 않아요. 표준들이 다 틀리니까. 프로토콜도 다 틀려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데스크탑 가상화를 외산 솔루션에 의지하는 것도 쉽고 마이그레이션도 쉽게 하고 앞으로의 스케일러빌리티, 앞으로의 변화 사항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을 화면상에 보여주는 거를 윈도우즈 비어나 OS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외부다 보여주잖아요. 외부의 개념은 VDI로 집어넣지 않는 게 하이브리드 VDI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용 측면으로 한번 더 넘어가볼게요. 뭐 대표적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해외 회사, 유명한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VM웨어, 시트릭스들이 있는데요. 견적서를 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세요. 아, 이렇게 간단해요.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딱 계약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추가가 돼요. 더 많은 시스템들을 당연히 캐펙스 세이빙, 오펙스 세이빙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VDI가 마법의 스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이렇게 지금 해드리기 위해서 갖고 가고 있어요. 자, VDI의 웹OS 개념을 괜찮은 거예요. 보통 VDI를 할 경우에도 서버 쪽에 OS를 깔아줘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OS가 대부분은 현재 데스크탑 환경은 윈도우즈 계열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아시겠지만. 싼 건 아니잖아요. 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기업에 따라서는 PC들이 다 보급되어 있는데 하루에 MS 오피스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로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단은 다 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환경이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OS나 소프트웨어를 다 사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웹OS 개념을 살짝 도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VDI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웹 VDI하고 클라우드 VDI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잘 아시는 분은 크롬이었습니다. 그냥 웹브라우저예요. 크롬 웹브라우저에 소프트웨어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는 그냥 웹 소프트웨어, 사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저기 있는 요즘 그 외부 구현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기능들이 좋아서 오피스, MS 365 나오잖아요. 외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너무 마땅해서 굳이 로컬에 깔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이제 도배된다는 거죠. 점점 더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포토샵도 웹 버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것들은 비용이 싸고 라이센스로 싸니까 저런 개념들을 도입하되 저렇게 보여주자고 하니까 사용자들이 어색해요. 여전히 MS의 그런 유저 밸런티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딱 적혀있기 때문에 좀 유사하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외부로. 자,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웹브라우저예요. 제가 인터넷스로인데요. 보면은 이게 윈도우즈 모양이잖아요. 윈도우즈 아니에요. 100% HTML이 있습니다. 디자인만 윈도우처럼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자, 윈도우즈의 환경처럼 보이지만 브라우저만 있으면 구성되어 있고 하는 거죠. 저게 웹이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저 안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깔게끔 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니니까 웹으로 서비스들이 해주는 거죠. 이미 웹판에 있는 것들은 아이콘처럼 링터 아이콘 시즈는 그 다이렉트 링크야. 링크를 아이콘으로 해주는데 사용자에 따라서 MS 오피스를 굳이 쓰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MS 오피스 서버에 구현해놓고 이제 필요한 거는 저 웹브라우저 내 외부 MS 오피스 서버에서 구성되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VDI 어댑터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웹브라우저상에서 보는 가상화된 웹OS라고 했어요. 웹스테이션입니다. 당연히 웹페이지예요. OS 공간이지만. 근데 이 안에 보시면 웹브라우저 안에 또 윈도우즈 7 같은 것도 있죠. 이 안에도 MS 오피스가 있어요. 저도 또 다 HTML이에요. 저는 MS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서버에 저걸 깔아놓고 구동시키면 클라이언트 단에는 HTML을 자동 변경해서 돌릴 수 있는 기술이 성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100%고요. 웹브라우저에서 100%이고 HTML5의
그 상황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도 100%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데모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자, 이런 방식들이 하이브리드 VPN을 보시면 돼요. 자, OS는 외부로 주니까 실제로 MS 윈도우나 리눅스 계열의 어떤 OS가 아니기 라이센스가 많이 줄을 거 아니에요. 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소프트웨어를 주면 되니까 실제로 비용 줄 수 있다는 게 하이브리드 VPN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VPN이 하이브리드 VPN의 차이점은 저렇습니다. VPN은 가상 서버입니다. 서버에서 구동되는 이미지를 그냥 압축해서 보내주는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렇지만 웹 VPN은 웹 세션이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가상 소재의 별도로 조절된 회사마다 웹 VPN은 우수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램프, 리눅스, 아파치, 마이너스퀘어, PHP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요. 프로토콜도 왼쪽에 보시면 벤더 고유 프로토콜을 쓰고 있어요. MS 오피스, RDP, 그다음에 시트릭스, HDX 같은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망하면 프로토콜을 다 공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까 마이그레이션이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웹VPN 웹 세션이가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HTTPS 시큐어 소켓 레이어 기반의 보안을 하면 되니까 HTTP를 사용하고 있어서 프로토콜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는 범용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장점이고요. 서버랑 사용자 수는 훨씬 많습니다. 웹 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웹 OS와 아까 웹 HTML을 변경해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웹 VPN을 구축하는 게 실제로 테스트가 가상화에 있어서 미국의 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는 한국공대 제품이에요. 제품인데 미국 정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기존 왼쪽에 VDI의 설정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VDI를 가지고 외산 솔루션으로 퍼블릭 서비스 불가능합니다. API 몇천 명이에요. 전국민 1000만 명, 2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웹 VDI는 퍼블릭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피처를 잠깐 스킵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웹 VDI 내에서 윈도우즈 7은 HTML 화면으로 띄우고 아래 화면으로 HTML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그대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단말기에서도 영어 없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VDI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바깥쪽의 이미지는 그냥 윈도우즈 라이크한 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는 그게 윈도우즈 같은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쓰고 기존에 써왔던 솔루션이 혹은 데스크톱 운영체제에 유사하면 되겠죠. 이게 저렇게 보여드리면 대부분 그러세요. 저게 윈도우즈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면 윈도우즈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구하는 게 하이브리드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에 이미 무료로 쓰고 계신 서비스들을 마치 내 애플리케이션처럼 네이버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몇 개가 되고 구글도 몇 개가 되는데 합쳐서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스토리처럼 가상화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5기가 주고 다음에 6기가 된다. 저 환경 내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10기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드릴 수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념들이 하이브리드 VDI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더 크게 보는 화면이면 VDI 환경들은 그 안에 오피스들이 웹판에 있는 것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경우는 오피스의 설명 서비스는 어떻게 그 다음에 지브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브라 컬러그레이션 서버가 또 외부 백업이면 아까 웹 VDI 말씀드린 그 환경에서도 저런 서비스들이 또 가능하게 현재 구현되고 있고요. 저런 기술들이 일반적으로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엑시스템에 관한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저런 것들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네스가 20만 명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런 웹 OS MS 윈도우를 몰아내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외는 하고 계신데 MS 윈도우가 없어도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 있어서 지금 설계를 불가능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HTML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을 때만 제가 맨 처음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단말기와 다양한 OS와 다양한 환경 내에서 그 단말기에 있는 웹브라우저를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VM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템플과 컴퓨터, 모바일 소프트